그 패터슨 좋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뭔가 너무 각 잡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약간 마음에 부담이 돼서 못 보다가 이번에 이제 처음 봤거든요. 근데 저 이제 현대시 학교도 하고 했으니까 그 제 주변에 시를 좀 좋아한다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패터슨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더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. 네, 그래서 아하 드디어 이제 깨달았다. 왜 보라고 했는지. 근데 보면 전에 보면서 다시 생각한 거는 패터슨 시에 패터슨이 사는 건데 이게 다 뭐 어떤 은유고 그렇구나. 영화 자체가 거대한 시고 맞아요. 그 안에 패터슨이 산다는 자체가 시의 그 소재이고 그리고 걔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그 운율이고 하잖아요. 그쵸.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도 그 사람들 안에서 이제 흘러다니는 시고. 그리고 이 영화가 하나의 거대한 시라서 월요일부터 일요일이 지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쭉 반복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의 행과 연. 한 덩어리, 한 하루하루가 하나의 연인 거고 그 안에서 한 줄 한 줄이 하나의 행으로 이어져 있는 구조, 영화의 구조 자체도 굉장히 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패터슨 시에 사는 패터슨이라든지 그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인가? 윌리엄스 카를로스인가? 나 이거 아무리 들어도 너무 헷갈려. 그런 그 실존하는 인물이지만 뭐 그런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운율이고 그리고 이 하루가 거의 비슷하게 계속 반복되잖아요. 근데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 그래서 그 반복과 변주가 어떤 리듬을 만들어내고 그것도 너무나 구조도 시적이고 내용도 시적이고 맞아. 그리고 밤과 낮도. 맞아. 그래서 같은 그 바인데도 낮에 지나갈 때랑 밤에 갈 때랑 틀리고 그리고 보면서 그 잔잔하게 나도 모르게 약간 감동했던 포인트는 그 늘 가는 바에서 그 바의 그 오너가 패터슨 씨가 되게 작은 곳이지만 그 안에서 뭐라도 작게라도 이슈가 됐던 것들은 다 이렇게 신문으로 잘라가지고 해놓잖아요. 맞아.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. 근데 그런 게 다 뉴스가 될 수 있는 거잖아.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. 그래서 이 패터슨도 그 오하이오 브루팁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러브 포엠을 쓰고 맞아. 그리고 그 와이프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되게 크게 자기가 막 감동을 꽂혀가지고 그거를 만들고 또 막 자기 주변에 그걸로 다 바꾸고 흑백 무늬에 꽂히면 다 흑백으로 바꿔놓고 근데 어떤 일상 속에서 시를 발견하고 또 그 일상 자체가 곧 시가 되는 그거를 너무 잘 보여준 영화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반복적인 리듬이 이 패터슨의 삶도 그렇지만 이 사람이 또 버스 운전기사잖아요. 버스라는 건 계속 똑같은 곳을 순환하는 그런 물체니까 갔던 길을 또 가고 매일 또 가는데 근데 갈 때마다 온도가 다르고 빛이 다르고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르고 들려오는 말이 다르고 또 시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내고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삶 자체가 얼마나 문학적이고 시적인 순간들로 가득 차 있는가 나의 손 닿는 곳에 있는 성냥 하나에도 뭐 하나에도 그거가 너무 보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한 영화일 수도 있잖아요. 아무 사건이 별달리 벌어지지 않는? 근데 그냥 영화를 보면서 계속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거기서 이렇게 마주치거나 말하거나 잠깐 지나가는 메인 캐릭터는 몇 명 안 되고 다 지나가는 캐릭터잖아요. 근데 지나가는 캐릭터들이 다 하나같이 다 너무 좋잖아요. 맞아. 그래서 그 운전하고 나왔는데 혼자 있는 소녀가 있어서 실수인데 옆에 같이 있어줄까 엄마 있을 때까지. 근데 그 소녀가 쓴 시도 머리칼이 뭐 내려왔다 뭐 그것도 너무 좋고 맞아. 그 다음에 그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그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녀가 아나키스트 이야기하잖아요. 맞아요. 그런데 갑자기 뭐 이탈리아 아나키스트 얘기하다가 그런데 패터슨 시에 아나키스트가 있을까? 우리 빼곤 없을걸? 그러고 내려가는 것도 너무 좋고 맞아. 두 명 그 약간 워킹 클래스 같은 두 명이 자기한테 여자가 되게 이쁜 여자가 대시했는데 자기가 너무 피곤해서 했어. 근데 그것도 나는 너무 이해가 되면서도 그것도 너무 근데 그 어떤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째려보고 내리잖아.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니까. 근데 그런 게 다 너무 웃기고 맞아. 소소하게 귀엽고 근데 그리고 저 되게 진짜 또 하나 좋았던 장면이 그 세탁소에서 어떤 초짜 래퍼가 막 랩하고 있잖아요. 근데 그 사람 사실 되게 유명한 래퍼래요. 잘하더라. 원래 엄청 근데 진짜? 사실 저는 힙합 랩 이런 거 하나도 몰라서 누군지 모르는데 원래 되게 유명한 래퍼래요. 근데 이제 거기서는 약간 초짜인 연기를 한 거죠.
근데 그 사실은 되게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고 무시할 수 있는 순간인데 이 주인공이 그 사람이 랩하는 거를 숨어서 되게 주의 깊게 듣고 아 너무 좋다고 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잘 들었다고 악수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. 그리고 그 사람도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기가 내 작업실이라고 막 하면서 아담 드라이버가 여기가 작업실을 물어보니까 맞아. 자기는 어디든지 작업을 할 수 있다. 맞아.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지. 그러니까 그 자기의 창작에 대해서 되게 당당하고 그 장면이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. 자기의 창작에 대해서 당당하다고 하니까 생각이 드는 건데 그 와이프가 있고 이제 주인공인 아담 드라이버가 있는데 둘이 되게 결이 비슷하면서도 되게 다르잖아요. 맞아. 이 와이프가 약간 자기 창작에서 되게 자유롭고 자신감 있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. 맞아. 근데 패터슨은 자기가 그냥 그 시크릿 노트에 자기 혼자서 쓰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. 맞아. 그걸 세상에 굳이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. 그래서 되게 다르면서도 너무 멋있었고, 그리고 그 여자, 그 와이프도 너무 반짝반짝 하는 게 기타를 하면서는 몇십 일 기다려야 난 컨트리 가수가 될 거야 하고 컵케이크 만든다면 컵케이크로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. 오늘 $235 벌었어. 막 이것도 그렇고. 항상 행복하다, 그 사람은. 커튼 맞아. 반짝였어. 그 사람도 그 아내도 아직 기타를 한 번도 쳐본 적도 없고 컵케이크도 뭐 그 사람 요리의 어떤 전문가도 아니고 아니잖아요. 근데 꿈이 그냥 너무 많고 그래서 패터슨이 어떤 꿈? 그러니까 내 꿈을 뭐 할 거야 하면 어떤 꿈? 이렇게 물어볼 맞아. 정도로 꿈이 너무 많고 맞아.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되게 행복하게 하고 당당하고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자기 꿈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패터슨한테 자기가 쓰는 시 너무너무 훌륭하다. 꼭 복사해놓고 누군가한테 보여주자. 그다음에 자기가 인터넷 찾았는데 그 엄청 유명한 뭐 시인이 여기서 그렇다는데 자기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고 너무 아름답다. 진심으로. 맞아. 그리고 되게 난 놀랐던 게 내가 결혼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나에 대해서 뭐 시를 쓰고 있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막 너무 러브 좋아. 포엠이냐고. 맞아. 너무너무 기대된다고. 진심으로. 와. 그냥 거기 나오는 인물들 중에 저는 되게 웃기고 또 사랑스러웠던 인물이 그 데니인가? 아, 나 지금 걔 얘기할 줄 알았어. 그 버스 맨날 뭐가 있어. 버스 거기서 일하는데 잘 지내? 하면 맨날 물어봤으니까 하는 말인데 근데 자기가 못 지내는 이유는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. 근데 그 사람도 시인이잖아요. 그걸 그쵸. 듣고 있으면. 왜냐면 그 말이 너무 리듬감이 있고 반복적인데 거기에 변주가 있고 매일 하는데 내용이 다 다르고 그리고 못 지내지만 못 지내는 게 아니잖아. 사실은 못 지. 왜냐면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였나? 뭐 아이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장모님도 있고 뭐도 있고 너무 주변에 사람도 맞아. 많고 이 사람들한테 해줘야 될 것도 많고 빌런이 없잖아요. 없죠. 한 명 한 명이 다 사랑스럽고 심지어 거기서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한테 찐따짓하고서는 패터슨한테 엎어치기 당한 그 남자애도 다 맞아. 스토리가 있지. 맞아. 그러니까 영화가 그런 장면들 위협적으로 그리질 않아서 사랑스러울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진짜 이 영화에서 복선처럼 계속 여태까지는 복사본을 만들지 않았지만 주말에 복사를 할게.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까지 쓴 시를 복사라도 해놔. 어디다 기록해놔. 라고 계속 설득하다가 안 됐는데 이번 주말에 복사해둘게. 꼭 할게. 라고 약속하고 그 주말에 걔가 그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리잖아요. 패터슨이 그동안 인생을 내내 써온 그 시집을. 근데 거기에 이제 2가지 정도의 복선이 계속 보였는데 하나는 아내한테 계속 복사본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거. 그리고 2번째는 걔가 패터슨이 우편함을 똑바로 세워놓으면 맞아. 계속 그게 퇴근할 때 오면 삐뚤어져 있는데 또 세우면 똑바로 세우면 또 삐뚤어져 있고 그래서 뭐지?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강아지가 현관문 열려있으면 막 뛰어나가가지고 진짜 그 미션을 수행하러 왔다는 듯이 우편함을 이렇게 딱 넘어뜨리고 딱 들어가잖아요. 계속 그걸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잖아.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강아지는 얘가 무슨 패터슨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그렇진 않을 거고 그냥 상징적으로 이 패터슨이 해놓은 일을 무의로 돌리는 존재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2가지의 복선이 겹쳐지면서 이제 주말에 복사를 하기 전에 그 시를 강아지가 갈기갈기 찢어놓는데 이건 그냥 천재지변이고 누굴 탓할 수도 없는 거고 되돌릴 수도 없고 그냥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그려온 모든 게 무의로 돌아간 그래서 엄청 그 사람이 모든 세상을 잃은 것처럼 힘겨워하는데
근데 그 힘겨움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가지고 뚜렷하게 뭘 할 게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요란하지 않게 힘겹잖아요. 그냥 괜찮다고 하고 아내한테 계속 키스해주고 하면서 그래서 더 뭔가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도 있었고 주인공의 반응도 그런데 뭔가 이 보는 내가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. 찢어졌어요? 그 시가 다 없어진 게 왜냐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내가 영화를 보면서 계속 같이 따라왔고 이 사람이 막 한 줄 한 줄 고민하고 문장을 막 다음날 다른 문장으로 바꾸고 막 그런 과정들을 창작의 과정을 내가 계속 따라가고 근데 그게 너무 그 아름다운 삶과 함께하는 걸 봤는데 그게 약간 다 없어지는 느낌으로 휘발되었지. 근데 그 마지막 그 일본인 시인이 나오는 그 장면이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. 그 휘발된 것을 하지만 이건 다시 또 반복이 되는 거니까 일상이라는 거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빈 노트를 주고 그리고 거기서 그 시인한테 패터슨이 나 시인이 아니고 그냥 버스 기사다 이렇게 하는데 그 시인이 공책을 주면서 아하 하고 가잖아요. 그 순간 약간 패터슨도 우리도 이 사람 시인이구나. 시인이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. 이런 깨달음이 생기는 거고 그 아하 이것과 함께 너무 절묘하게 마지막 장면을 잘 넣었다. 그걸 굳이 일본인으로 한 데는 막 뭔가 막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딱 그렇게 완전 외분이잖아요. 오니까 거기서 시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가 포인트구나. 되게 쉽게 느껴지면서 그게 문학적 충격, 시적 충격적인 장치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처음으로 아시아인이 딱 나오면서 약간 서툰 발음의 영어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그 사람이 여기가 다쳐서 반창고 같은 게 붙어있어서 패터슨이 자기도 모르게 악수하려고 딱 잡았다가 죄송합니다 하잖아요. 저는 그 일본인의 존재가 그 반창고 같은 거 같았어요.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악수하려고 상대방의 오른손을 딱 잡지만 거기 그 반창고가 있음으로 해서 하고 일상이 흐트러지고 깨지면서 그걸 딱 보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. 볼 때마다 생각하고.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일상이지만 그 일본인 갑자기 생뚱맞은 웬 아시아인 시인 그것도 시인이야 또 하필. 그리고 도쿄도 아니라 오사카에서 왔대. 그 사람의 등장이 그 너무나 평범한 악수를 하려고 했는데 오른손에 감겨있는 반창고처럼 되게 시적인 순간에 충격을 만들어내면서 그 일상의 작은 균열을 일으키면서 어떤 시적인 걸 완성하는 그런 느낌? 마지막에. 그리고 다시 반복의 시작이 되면서 영화가 끝나잖아요. 그치. 다시 월요일 아침에 패터슨이 일어나면서. 좋았지. 나 근데 보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시를 쓸 때 나레이션 하잖아요. 그리고 배경으로도 깔리고 그 일본인 시인이 왔을 때도 그렇고 산책할 때도 항상 나오는 그 운하 같은 게 나오잖아. 가장 좋아하는 사진도 그 운하 조그만 그래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고여있는 것 같지만 패터슨이라는 시 안에서 드라이버로 살면서 뱅글뱅글 돌기만 하고 고여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흐르고 그 안에서 되게 역동적인 거라는 거를 상징하고 싶었던 건가? 왜냐면 그 오하이오 블루팁 그것도 그렇고 항상 시를 쓸 때 이제 필기체로 쓰면 그 뒤에 배경으로 계속 그게 나오잖아요. 막 이렇게 막 교차하고 장면들이 그런 건가? 그럴 수도 있겠다. 버스가 고장나는 거. 그러니까 패터슨이 되게 잔잔하긴 한데 그 안에서 뭔가 계속 이렇게 작게라도 뭔가 이렇게 막 플럭츄에이션이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다가 이렇게 막 파고 커지는 걸 마무리할 때 일본인으로 딱 해서 방점 딱 찍어주고서 다시 이렇게 잠잠하게 가는 이 운율감과 리듬감이 너무 좋았다. 맞아. 그러면서 그 낮에 밤에 약간 그 분홍빛이고 좀 밝아 보이고 흥겨워 보이는 바가 아니라 낙엽이 떨어지는 좀 조용한 그 바에 있는 코너를 지나가면서 패터슨이 그 어렸을 때 좋아했던 신데 구절 지금 생각나는 거는 Would it rather be 덕인가? fish. 그치? 맞아. 그러는 차라리 물고기가 될래? 맞아. 근데 물고기라는 것도 되게 상징적이잖아. 물고기도 물 안에서만 살 수 있잖아. 그 시의 제목이 뭐 원 라인이었나? 그랬나? 더 라인이었나 원 라인이었나?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단 한 줄 약간 이런 의미였는데 그렇게 뭐 여러 가지 할아버지가 변주를 해서 뭐 어느 날은 뭐가 될래 뭐 돼지가 될래 뭐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
나는 차라리 그런 물고기가 될래? 이 한 줄만이 그 한 줄만이 나한테 남아있다 머릿속에 약간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같았어요. 이 일상이 전체가 다 소중하고 행복한 일상이지만 그 삶이 막 이렇게 흘러가는 중에 우리한테 남는 건 결국엔 그 몇 줄이잖아요. 근데 결국 그게 시가 되는 것인가?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그게 뭐 패터슨한테는 또 시지만 누군가한테는 그 랩하는 사람은 그거고 아내는 뭐 컵케이크가 될 수도 있고 노래가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고 근데 어찌됐건 누구에게나 무엇인가가 있고 그것이 곧 시다. 시의 본질은 거기에 있구나.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러네. 그리고 그 영화를 어제 보고 오늘 셔틀을 타고 출근하는데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. 그러니까 나의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. 근데 결국 그게 우리 일상에 있는데 그거를 그냥 못 보는 거잖아. 근데 그거를 발견해내는 게 시인인 거잖아요. 다른 게 아니라. 시인을 쓰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. 그러니까 패터슨은 그거를 볼 줄 알고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승객이 무슨 대화를 하거나 할 때 패터슨이 계속 웃잖아요. 몰래 앉아있는 여자아이를 발견할 줄 알고 그 아이가 엄마를 만날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멋진 시를 발견하고 약간 우리가 인생 역사하면서 일상의 순간순간이 교회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.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. 맞아. 우리가 일상을 그렇게 대해야 그게 시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거기서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참고로 짐 자무 씨가 인스타그램을 해요. 짐 자무 씨가 인스타그램을 해요? 그 인디 영화의 대표 주자가? 인스타그램에 나도 팔로우했어. 대박이다. 그리고 짐 자무 씨 영화 중에 정말 좋았던 게 커피 앤 시가렛? 전 못 봤어. 그건 흑백이었던 걸로 기억나. 나 되게 옛날에 봤는데 그거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. 아마 되게 좋아할 거예요. 그게 흑백이다 더 시적이야. 사랑하는 자들만이 살아남는다. 그거 봤어요. 틸다 스윈튼이랑 그 나온. 진짜 정말 막 보면서 네. 그 짐자무 씨가 원래 시인이 되고 싶어 했었대요. 학교 다닐 때. 시를 진짜? 되게 좋아한대요.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시인이나 막 그런 비유들도 되게 실제인 게 많고 여기 나오는 시 중에 하나도 실제로 어떤 미국 시인이 쓴 시인 것도 있고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보고 싶은 건 그런 거인 것 같아. 내가 경주를 보면서 힘들었던 부분이랑 똑같이. 너무 날 것의 삶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너무 그 와이프가 아침에 일어나서 패터슨이랑 있을 때 자기한테서는 아침에 이렇게 늘 좋은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무슨 냄새냐고 했더니 은은한 맥주 냄새가 나는 맥주를 마셨으니까 맥주 냄새가 날 텐데 맥주 냄새가 은은하면서 좋다고? 그래서 부부관계가 어떤 것들은 되게 둘이 별로 돈이 없는 상황에서 아내가 약간 조금 털부지처럼 굴고 막 비싼 기타를 사겠다고 자기는 유명한 가수가 될 수 있다면서 비싼 기타를 사겠다고 하고 막 이상한 요리하고 막 온 집안을 막 다 자기가 원하는 색과 무늬로 칠하면서 막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지긋지긋한 장면일 수 있잖아요. 파이버 연기가 너무 탁월한 게 시크릿 파이, 디너 파이 먹을 때 우리가 특유의 생각하는 맛없는 거 맛있는 척 하는 연기가 있잖아. 딱 그 전형적인 쪼가 있잖아요. 맞아. 근데 아담 드라이버 보면 그거 아주 매끄럽게 맞아. 전형적이지 않게 하지만 나에게 충분히 전달되게 그래서 정말 연기 원래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맞아. 진짜 저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. 그 결혼 이야기 보셨어요? 봤죠. 그거 보면 아담 드라이버가 진짜 불쌍하고 진짜 짜증나게 느껴지는데 진짜 그런 연기, 생활 연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. 엄마랑 살게 해야 될지 아빠랑 살게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데 그 전에 마침 부부싸움을 하다가 벽을 쳐가지고 피가 줄줄 나는데 그거를 막 숨기려고 괜찮다고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막 피가 그게 되게 기괴한 장면이고 엄청난 장면인데 그게 그 사람이 연기 때문에 맞아.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아픈 것도 얼마나 짜증나고 하는지랑 복합적으로 나는 너무 전달이 되는 거지. 맞아. 와 대단한 배우다 진짜. 왜 모든 감독들이 사랑하는지를 알 것 같은. 그러니까 너무 일상과 생활을 잘 표현하는데 그 일상과 생활을 되게 특별하게 만드는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. 여자 배우는 그 이후로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. 너무 아름다운데. 저도 거기서 처음 봤어요.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너무 매력이 있고 약간 인도계 사람인 것 같은데. 그래서 음악 들을 때 자기가 음악성이 있다고 했을 때 음악도 인도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막 듣고 막 그랬잖아. 그리고 스스로 거기서 대사도 그런 거 있지 않았어? 나 매력적이라고. 나 외모에서 매력적인 그거 있잖아. 나 너무 동감하면서 들었어. 그치, 거기 영화에서 그 부부가
아침에 일어나서 한 잠깐 동안 서로 이렇게 허그하면서 막 이렇게 코 서로한테 코를 비비고 이렇게 뽀뽀하고 막 키스하고 그런 되게 근데 그런 장면이 엄청 사랑스럽고 이렇게 끈적하거나 느끼하지 않게 일상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. 그 장면은 너무 나까지 행복해지는 거야. 너무 근데 그게 서로를 되게 사랑하는 게 느껴지잖아요. 그 피부를 비비면서 서로. 그리고 엄청 배려하고. 차장이 지금 말하는데 막 그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갈라져가지고 아 심각한 일이 아닌데 심각하게 느껴져. 비현실적으로 느꼈다는 말이 너무 음울하게 들려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. 내가 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냐면 그 다음에 되게 현실적으로 콘프레이크 시리얼 먹잖아요. 근데 시리얼을 이렇게 넓은 접시에 우유를 가득해서 먹는 게 아니라 요만한 컵에다가 나 시리얼 먹을 때 우유 조금 넣고 먹는 거 진짜 싫거든. 맛 없잖아요. 근데 뻑뻑해가지고. 근데 거기서 보면 되게 뻑뻑하게 우유 거의 없이 해서 먹는단 말이야. 그건 너무 현실적이야. 맞아. 근데 와이프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와이프가 방금 갑자기 와가지고 뽀뽀해주고 허그해주고 가. 잠 깼어? 아니? 그냥 자기한테 뽀뽀하려고 하고서 뽀뽀해주고 가. 현실과 비현실에 너무나 시실과 나이실처럼 그게 있어서 좋았다. 맞아. 생각을 했어요. 이 부부가 서로 너무 사랑하는데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. 나도 그래서 비현실 서로를 생각해. 되게 배려하고 이 사람의 기분을 해칠까봐 너무 전전긍긍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렇게 딱선이 없고 선박지축으로 굴 때도 페터스는 그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걸 다 받아주고 맛없는 음식도 열심히 먹고 막 돈이 없어도 기타를 사주고 그냥 그리고 그런 건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그냥 아내가 하는 말에 다 귀 기울이고 대답하고 자기 관심 없는 것도 그리고 이 아내도 그 페터슨이 시나 이런 거에 너무 일상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그 시가 망가졌을 때 페터슨보다 더 마음 아파하면서 막 그 걔를 혼내고 근데 그것들이 다 서로 되게 뭔가 조심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. 또 그 친구나 남자친구나 가족이 정말 정말 편해도 나 혼자 있는 것처럼 편하진 않잖아요. 누가 집에 있으면. 근데 패터슨 부부처럼 서로를 배려하면서 있으면 되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. 주말 부부면 가능할 것 같아.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. 우리 회사에서 내가 오늘 그래프를 한 150개를 만진 것 같은데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막 러브 포엠? 이런 뭐였지? 오하이오 블루티브 이 모양으로 된 거? 너무 기대돼. 막 그렇게 할 수가 힘들지. 그리고 너무 배고파서 집에 갔는데 막 남편이 방울 양배추 넣은 파이 줘. 나 저녁인데. 오늘 맛있는 거 이거밖에 못 먹을 텐데. 그래서 인터레스팅이라고 그러고 막. 그러면 좀 힘들 것 같아. 그리고 245달러인가 그거 기타 사야 되는데 자꾸 강조하잖아요. 근데 기타만 오는 게 아니라 뭐도 막. 그러면 정말 힘들 것 같아. 근데 그림은 못 그리더라.